고등학교 3년 동안 유경량은 교내외 각종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법 경시 대회에서는 3,300명의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했을 정도로 사회탐구 분야에서는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제가 예전에 나갔던 경시대회들이 대부분 사회탐구 관련 경시대회들이었는데 이게 제가 사회탐구 과목을 대체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좀 도전적으로 이것저것 더 어려운 내용 알아가려고 경시대회 많이 나갔었어요. 진짜 간당간당하게. 좋아하는 과목이었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 과목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 공부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많은 경시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사회탐구 영역 1등급은 문제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사가 3등급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도무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사 성적은 유경량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다른 웬만한 사탐은 공부를 하면은 원리가 보이고 체계가 보이고 그렇게 큰 뼈대를 잡고 나서 세세한 것들을 제가 채워나가면 되거든요. 아니 국사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유경량은 고3 때 갑자기 어려워진 국사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교과서로 돌아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공부했다. 국사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공부한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고 중요한 개념을 스케치북에 모두 옮겨 적었다. 이렇게 유경량은 개념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단 교과서를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면서 복습이 제대로 됐다는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나름대로 교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다는 것 때문에 아 이제는 국사 시험 문제 나와도 잘 풀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었었죠. 좋은 점수를 기대했지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개념을 아는 것과 개념을 문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데다가 점수는 둘째 치더라도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은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에 대한 보기로 갑이 정진과 사색에 매장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라는 보기가 있는데 이 내용이 스케치북에 제가 분명히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교과서를 다시 돌아가서 교과서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옆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정진과 사색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내용이 바로 아까 문제에 나와 있었던 갑의 보기 내용에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틀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스케치북을 찾아보던 유경량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다.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들을 모두 다 살펴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다.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불안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유경량의 눈에 들어왔다. 근데 제가 예전에 독서 토론 대회를 나갈 때 토론에서 필요한 근거를 포스트잇으로 책장에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일종의 색인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이 색인 기능이 스케치북에 없어서 내가 지금 불편한 건데 그러면 컴퓨터에 타이핑을 해서 데이터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유경량이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자신만의 새로운 정리 방법을 공개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으로 유경량은 그동안 국사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비로소 해결할 수 있었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새로 정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사 책만으로는 제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둘씩 문제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다 끝내니까 분량이 4,100줄을 넘어가 있더라고요. 교과서가 아닌 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파일. 수능까지 약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를 통해 개념을 정복하자는 생각으로
이 작업은 시작되었다. 유경량은 어떻게 문제에서 개념을 찾아내는 걸까? 유경량은 수능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선택했다. 문제에서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본 후 분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경량은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 모두 제시문의 내용은 무엇인지, 선택지의 내용은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분석했다. 특히 국사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보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유경량은 모르는 제시문이 나오면 해답지를 보고 제시문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확인했다. 그러고 난 후 해당 키워드가 나온 부분을 교과서에서 찾아봤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제시문의 경우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유경량은 두 번째 단계로 제시문을 정리했다. 엑셀 파일에 제시문이라고 표시해두고 해당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문제를 풀고 엑셀 정리할 때 맨 처음 적는 게 그 문제 제시문이 있을 경우에 제시문을 제일 먼저 적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삼국시대 도교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뭐 산천숭배, 신선사상,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화재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교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인 오두미교나 도사, 도덕경 같은 내용은 사실 교과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문제 나와 있는 사료를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시문을 정리하고 난 후 세 번째 단계, 맞는 선택지로 개념을 다졌다. 맞는 선택지의 내용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함께 적어두었다. 그리고 맞는 선택지의 내용을 모두 제시문 아래 타이핑해서 정리했다. 맞는 보기라도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 직접 찾아보면 해당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고 개념이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출제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쓰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보기를 그 제시문 아래에다가 쓰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보기가 교과서에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려고 교과서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보기 내용이 이렇게 텍스트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에서는 상품 작물이나 지대의 급납화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교과서에서는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 또는 화폐로 내는 경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문제를 토대로 해서 교과서를 다시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왜 그 전에 헷갈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를 정리하는 게 필요한 작업이었구나 싶은 생각도 다시 한번 했어요. 마지막으로 유경량은 틀린 선택지도 함께 정리했다. 교과서에서는 맞는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유경량은 틀린 선택지에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를 보고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틀리게 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갔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개념을 찾고 그 개념을 통해서 다시 문제를 풀고 나니까 아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그 전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왜 안 풀렸는지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그 안 풀리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가 보이고 그 어떻게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고되고 시간 많이 들겠지만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정리는 수능 2주 전에야 끝이 났다. 유경량이 정리한 문제가 무려 700여 개. 기출문제 한 회분인 20문제를 정리하는데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이나 걸렸지만 유경량은 포기하지 않고 이 방법을 밀고 나갔다. 이렇게 꾸준히 정리한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꾸준히 정리를 하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다 보니 엑셀의 장점인 색인 기능은 통합 공부를 가능하게 했다. 제시글이 정조인 걸 알아내고 5번에 나와 있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정조의 정책인 것만 알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엑셀에서 정조를 오답을 확인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사도세자 문제 때문에 시파와 벽파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정조가 경제적으로는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 다음으로 왕권 강화책 부분에서 정조가 시행했던 것들, 초계 문신 제도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정조든 아니면 다른 키워드든 이렇게 입력해서 계속 찾다 보면 그에 관련된 맥락적인 정보를 제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또 복습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신라시대 선명력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로만 문제가 몇 번 나왔던 건데, 조선 전기에 세종이 만들었던 칠정산 같은 경우는 사료도 2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기로 이렇게 자주 많이 나왔던 거고요. 쓰여진 콘텐츠가 많다는 거는 이 문제가 그만큼 보기나 제시문으로 자주 나왔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제시문이나 보기를 토대로 개념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은 교과서에서 그냥 개념을 찾아볼 때에는 한눈에 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복습할 때에는 바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복습을 할 수 있겠죠. 꾸준히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됐다는 것, 유경량이 얻은 가장 큰 효과였다. 교과서가 흔히 말하는 병렬직이라면 이 학생은 좀 심층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자신이 하나하나 풀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공부법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문제를 해부해놨다라는 거. 근데 그 문제를 해부해놨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핵심은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결합됐는지를 직접 나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습했을 때 문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부법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유경량이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선배와의 만남에 후배들은 선배 칭찬부터 늘어놓기 바쁘다. 선배 진짜 완전 전설적이에요. 뭐만 하면 맞아, 저희 학교 다 로망이에요. 저희 학교 막 이렇게 좀 잘하는 애들 보면 야 몇 대 복류경 막 맞아. 이런 별명 붙고 진짜예요. 네. 완전 그냥 전설이에요. 저희 학교 전설. 진짜 선생님들 다 인정하시는 유일한 맞아요, 진짜. 오늘 유경량은 후배들의 공부 멘토를 자처했다. 네, 제가 역사가 굉장히 취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사 공부법을 정말 힘들게 찾은 편인데, 혹시 본인들은 이미 찾았는지 아니면 힘든 건 없는지,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범위를 이걸 어떻게 빨리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혀올 수 있는지 그런 게 많이 걱정돼요. 전략이 잡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보고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치고 읽다가 지치고 뒤에 가서 또 처음엔 열심히 보고 중간에 지치고 끝에 또 열심히 보고 이래서 중간에 되게 취약해지고 이래서 구석기 신석기 엄청 잘하는. 네, 맞아요. 네, 사탐에서 본인 유경량은 예전의 자신처럼 국사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공부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차라리 한 페이지에다 모든 걸 걸고 거기에 있는 걸. 문제를 뽑았어요. 제가 엑셀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했고 그게 왜 효용이 있는지 그거를 체감을 한번 해주게 하고 싶었어요. 기출 문제 중 출제 빈도수가 높은 30문제를 후배들에게 건넸다. 3명의 학생 모두 모의고사에서 국사는 늘 1등급을 받고 있었다. 그만큼 국사는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3학년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왜 이전보다 문제가 훨씬 어렵게 느껴지고 헷갈리는 문제들도 이렇게 많은 걸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수능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합치되는 기분이 들지 않는 이유는 국사 교과서 순서대로 절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문화사에서 사상. 이전의 유경량 역시 후배들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었다. 분명히 개념을 숙지했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유경영의 설명을 듣고 난 후배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언니가 한 방법대로 하면은 이게 주제별로 여러 개 주제도 있고 흐름별로도 볼 수 있고 왕별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국사 공부에서 이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파악해냈다는 것 자체에서 그런 자세부터 우선 배워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명의 학생 모두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정리를 시작한 여훈군. 교과서와 해답지를 활용해 충분히 공부한 후 추가로 알게 된 사항까지 함께 정리했다. 5번이요. 이 5번이 진울에 관련된 설명이라서 문제 해설을 봤더니 이 진울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정보들도 나중에 얼마든지 보기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진울 하위 항목에다가 보기뿐만 아니라 여기 해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명리를 집착하는 당시 불고기의 타락상 비판, 성결치 사상을 완성하였다라고 적어놨어요. 시험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 하선 양은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단어에 주목했다. 여기 문제를 보다 보니까 4번이랑요. 문화사의 불교에 대한 것에서 의상의 관음신앙이 무려 3번이나 출제됐어요. 그러면 관음신앙이 의상에 대한 설명 부분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걸 강조해주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처음엔 한번 포인트를 줬다가 또 다음에는 노란 색깔 하이라이트로 뒤에 배경을 줘서 좀 확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혜지 양은 맞은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모르는 내용은 없는지 재심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여기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붕덩이 뿌리칠 거, 서원의 대폭 정리 이런 말을 통해서 바로 영조구나 하고 해서 이 보기 중에 영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새로운 법전을 펼쳐놔요. 이런 말과 또 훈련도검을 비롯한 오군영과 비변사, 선해청 등 여러 기구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였다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영조가 했던 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정리해두고 거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 새로운 법전을 편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법전이 뭔지 또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사 교과서에서 영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여기 보면 석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도 정리하였다. 이 부분을 찾아서 이 새로운 법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의 정리 방법을 고민하면서 개념을 정리했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국사할 때는 책만 읽어서요. 원래 이 책을 꼼꼼히 읽다 보면은 중간에 빠뜨리는 내용이 많고 지루해서 그랬는데 이건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읽어서 여길 쳐야 되니까 빠뜨리는 글자가 없고, 제가 원래 3반에서 글자 빠뜨리면서 되게 잘 읽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그 선배님이 주신 그 엑셀 파일만 있으면은 그냥 국사 공부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 만드는 도중에 공부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직접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공부가 되었다는 학생들. 이렇게 공부는 스스로 할 때 빛을 발하는 법이다. 저한테 국사 정리한 이거 파일은요, 제가 공부해온 인생에서 일종의 에펠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어느 곳을 가든 에펠탑은 항상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온 삶을 지금이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돌아봐도 내가 고3 시절에 그 힘든 와중에도 저렇게까지 해봤는데, 저렇게까지 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때보다 더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징물, 증거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